이번에는 그 살아가면서 이제 그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좋은 문장들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좋은 문장이나 경고 같은 것들을 이제 그거를 좀 약간 되새기면서 생각하면서 좀 지내면 살 때 좀 삶이 좀 나아진 느낌이 있죠. 약간 뭔가 머릿속에서 그 맴돌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데, 먼저 이제 그거 하버드 대 학생들이 모두 외우고 다니는 삶에 필요한 좋은 문장들이라는 걸로 인터넷에 제가 한번 봤어요. 그 중에서 이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기본이 태도가 되지 말 것. 이 중요하죠. 기본이 태도가 되지 말 것. 사람이 기분이 왔다 갔다 해요. 언제나 뭐 좋을 수만 없고, 언제나 내 기분이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맞이할 수도 없고. 그런데 상대방을 대하는 것은 태도죠. 사회를 대하는 건 태도. 내가 어떻게 세상을 마주하고 맞이하고 상대방에 대하는가. 근데 문제는 내 기분이 어떻다 그런 게 상대방은 몰라요. 나를 접하는 사람이 나를 인식하는 것은 나의 태도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이 태도로 그대로 이어지면, 기분이 안 좋을 때 태도로 안 좋게 나타난 것이 상대방한테 안 좋게 나타나요. 그러면 나는 기분이 나쁠 뿐인데 그 앞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하고 기분을 나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실제로는 아주 좋은 사람이고 뭐 어떻고 훌륭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이 했던 기분으로 인한 태도가 상대방에 있어서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런 뭐 이유는 아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기분이 태도가 되는 거를 막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 것이라는 문장은 되게 유명하고 오래됐죠. 한 10년 넘게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 기분이 태도되지 말 것. 그 책 제목으로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에 대한 이야기 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있고, 생각이 감정이 되고, 감정이 다시 이제 태도로 나타나는데, 생각과 감정이 다른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에 이제 덥죠. 이제 제가 한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서울에 전시를 보러 갔는데 그날 진짜 힘들었어요. 덥고 그랬는데, 약간 그래 어떤 거냐면, 생각이 기분이 그 감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 그 딱 끊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진짜 더웠고 폭염이 경보가 있었던 주예요. 그런데 저는 땡볕을 한 7시간인가 6시간인가 돌아다니면서 전시 보고 막 계속 움직였어요. 쉬지도 않고 한 10분 앉아 있었어요. 전체 시간 하루 종일. 기차 탄 거 빼고. 그랬는데도 전 괜찮고 재밌었어요. 몸에 땀이 쩔쩔 나고 덥고 힘들고 다리도 아프고 길도 한 몇 번 헤매고 그랬는데 좋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덥다고 느끼는 거는 나의 느낌이 아니고 나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덥다고 이제 어떤 느낌이 왔어요. 느낌이 온 거를 생각으로, 덥다라는 감각을, 내가 지금 덥다. 이거는 덥다는 어떤 현상이죠. 근데 그거를, 사실을 더워서 짜증이 난다라고 감정으로 내가 생각으로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덥다. 그런데 나는 지금 좋은 거, 기분이 좋은 걸 하고 있어. 나한테 행복한 걸 하고 있어. 그러면 덥든 말든 뭐가 상관입니까? 약간 그런 거죠. 끊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과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인식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니까,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한국에서 태어난 게 너무 싫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한국에 태어난 사실 바뀔 수는 없어요. 내가 이민을 간다 하더라도 태어난 건 한국인인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변하지 않는 과거의 불변의 사실이고, 그 사실을 부정해가지고 바꾸는 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감정으로 연결하면 안 되죠. 내가 한국에 태어나서 너무 힘들다고 혼자서 계속 이야기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계절이 계절이고 하니까 예를 또 들어보자면,
제가 주변에 보통 사람들 보면 사람들 보통 그래요. 여름 되면 겨울이 나는 겨울이 좋아. 뭐 나는 여름이 참 싫어. 겨울 되면 나는 여름이 좋아. 겨울이 참 싫어. 꼭 자기가 힘들 때 지금 현상을 부정하려고 해요. 근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죠. 진짜 가끔 봄, 여름 가면 어느 계절이 되든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이 딱 하나로 고정돼가지고 바뀌지 않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자기 성찰을 계속한 사람입니다. 봄에 됐을 때 뭐 저는 약간 그래요. 저는 약간 겨울을 좋아하는데 봄에 됐을 때도 그래요. 봄에 됐을 때도 겨울이 좋고 여름 때도 겨울이 좋아요. 당연히 뭐 근데 가을에도 겨울이 좋아요. 가을의 느낌도 좋지만 근데 겨울이 되면 겨울이 더 좋아요. 겨울이 왔구나 싶고 겨울에도 힘든 거 많죠. 춥고 뭐 밖에서 가끔 일을 하다가 막 돌아다니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 다음에 지치면 찬바를 딱 쐬고 나면 입술 부르트고 손끝 부르트고 피 터지고 날리고 뭐 그런 데도 있는데 괜찮아요. 뭐 빙판길 돼가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거기다가 엄청 추운 지역 가면 뭐 스노체인도 감아야 되고 귀찮고 뭐 차에다 뭐 이것저것 실어야 되고 손 많이 가요. 뭐 차 씻을 일도 많고 그런데도 저는 겨울 좋아요. 저 이제 한 번은 제가 살 때 저기 눈이 엄청 오는 지역에서 산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한 달 반, 6주 정도를 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끈적이게 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맥스였던 한 10일 정도는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하루에 3번 눈이 치운 적도 있고 그 눈을 동네가 약간 외져가지고 그 지자체에서 그거를 치우러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치워야 되는데 그때는 또 동네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어쩌다 보니까 저 혼자 남아가지고 한 10일 정도를 11일 정도 동안에 한 30번은 아니고 한 20번 정도를 눈을 치우면서 20번 넘었던 것 같은데 20번 넘었어요. 왜냐면 하루에 3번 한 적도 있고 4번 한 적도 있으니까 눈 치움 제설을 그 제설을 하루 한 3번 4번 할 때 하루에 그날은 별 일이 없어서 그 눈만 많이 치웠더니 24시간 중에서 열 몇 시간을 14시간인가 16시간인가를 눈만 치운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입에 단내나고 눈앞이 노랗고 막 그랬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이 어떠냐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스스로 인지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느낀 게 언제냐면 한 8시간, 10시간 정도를 눈 치우고 있는데 눈이 다시 내리는 거예요. 그냥 눈 치운다는 게 눈이 좀 약간 그쳤을 때 치우잖아요. 그래야 뭔가 약간 그 뭔가 의미가 있고 뭐 2번 일 안 해야 되니까. 근데 분명히 그쳤어요. 눈이 중간에 그쳤었는데 다 치우고 이제 총 한 그때 한 2.5kg 정도를 치워야 되는데 2.3kg 정도 3에서 5kg 정도를 치운데 마지막 한 300m, 400m 남았어요. 근데 눈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 같이 치우던 사람들이 기겁하대요. 눈 보면서 막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뭐 한탄을 하고 표정이 썩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몸이 피곤하고 근데 눈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진짜 안다면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를 인식하고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는 꾸준히 좋아하게 돼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약간 상황이 너무 힘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의 행동이 미운 거지 저 사람이 싫은 건 아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 것. 이 문장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감정을 정확하게 분리하고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분리하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분리하는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심리학에서 그리고 이제 뇌학에서도 많이 말하는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 객관화를 어떻게 하냐면 말은 이제 쉽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로 내뱉고 누구한테 대화를 하도 좋고 쓰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게 유명한 참 조금 제법 알려진 어떤 심리학 효과가 있는데 영국인가 어딘가에서 실험했어요. 실험 많이 한 나라죠, 영국. 실험했는데
예쁜 여자한테 이게 실험 연구진이 엄청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진짜 매력이 눈에 띄지 않는 어떤 평범한 사람들을, 남자들을 여러 명 그 섭외를 해서 이제 그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도록 꼬시도록 그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그 테스트 목적이 뭐였냐면 나중에 말하지만, 그 테스트를 했는데 성공률이 뭐 예를 정확하게 숫자 기억이 안 나요. 30%였나? 뭐 별로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어떤 때에 그거 성공률이 올라가느냐,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쉬워지느냐. 날씨가 좋은 날에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날씨가 흐린 날에는 성공률이 떨어져요. 이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들을 인지 못해요. 주변의 상황들을 인지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감정과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엄청 기분이 좋네? 근데 그거는 날씨가 좋아서 그런 거지, 내 기분이 좋은 거는 날씨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기분 좋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가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무 흐리고 오늘 뭐 요즘 같이 지금 폭풍 치고 막 태풍 치고 뭐 그럴 때 마음이 심란하고 불안해지고 안 좋았던 일 막 떠오르고 내가 뭐 안 좋은 일이 더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불안하고 힘든 것들, 그런 마음들, 그것도 착각인 거예요. 왜냐면 하늘이 비가 펑펑 쏟아지고 난리치고 태풍이 불고 뭐 천둥 번개가 치는 거하고 내 감정은 상관이 없어요. 그거 연결될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인간이 이렇게 불확실한, 그 부자연스럽게 이유가 없는 것들을 두 개를 잇는 어떤 역할들은 그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좋게 연결돼도 참 많아요. 많은데 안 좋게 연결되게 많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좋게 연결된 건 내버려 두고 안 좋게 연결된 걸 자르면 됩니다. 자르는 방법은 아까 이제 자기 객관화 그런 건데, 객관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아까 앞에서 말했던 영국의 연구진들이 그랬어요. 이 날씨가 좋을 때 데이트 성공률이 올라가는 거를, 성공률이 올라가는 거 효과를 없애는 방법, 그러니까 성공률이 올라가지 않고 낮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유지되는 그런 안 좋은 방법이 뭐냐면, 물어보는 겁니다. 첫 마디 이렇게 한 거예요. 말을 걸 때, 아 오늘 날씨 참 좋죠, 이 말하면 데이트 성공률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대방의 기분이 묘하게 이유할 수 없이 오늘 뭔가 좋은 일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들뜬 마음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데이트를 신청하면 데이트가 잘 될 건데, 그 상태를 날씨가 좋죠라고 외부 환경의 원인이란 걸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객관화시켜버린다. 그러면 감정과 현상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내 감정이 지금 좋게 느껴진 거는 이 상대방 남자로 평범해 보이는 남자에게 데이트 신청 받아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날씨가 좋아서 그렇구나라고 확실하게 그걸 인지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분이 안 좋고 힘들고 그런 그 상황에서 태도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이어져 있던 그 원인을 제거하는 객관화도 중요하고, 그런 거를 그걸 끊어버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기분이 좀 힘들어졌고 약간 부정적이 됐다. 그러면 그 기분에 부정적이 됐던 원인을 끊는 게 안 된다면 태도로 이어지지 않게 하면 되죠. 그러면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거랑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기분이 안 좋은 상태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게 하고 뭔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뭔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된다면 그 감정이 남아있어 가지고 태도로 나타나게 돼요. 상대방한테 말할 때 오늘 너무 피곤하고 짜증이 나, 뭔가 스트레스 받아 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 나는 지금 뭔가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구나, 짜증이 좀 나 있구나, 그 앞에 뭐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만 난 지금 짜증이 나 있는 상태야, 그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지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자기 성찰을 하고 객관화를 시킨 겁니다. 그러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상사에게 보고를 하거나, 부하직원에게 지시를 하거나, 동료에게 뭔가 요청을 하거나 뭐 협력을 하거나, 아니 뭐 다른 사회생활 많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끊어지게 하는 거는,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문장만 해도 할 말이 참 많네요. 참 많은 생각이 드는 문장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 것이었습니다.